저는 며느리를 달래며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며느리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저 요즘 학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담임 일도 힘들고 아이들 문제도 많고 집에 오면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주 못 갔어요.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고. 근데 어머니는 항상 괜찮아 바쁘지 하시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추석 준비하시는 어머니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혼자 저희 가족 음식을 다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신 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라고 쓴 거예요. 무거운 짐 들지 말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시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유진아, 저도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신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났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힘든데 엄마한테까지 신경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그러기엔 쑥스러웠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그 문자 받고 정말 속상했어. 이제 나보고 가족 일에 끼지 말라는 건가 싶었거든. 어머니, 그리고 이웃들한테 내가 엄마 험담했다는 소리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언제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응?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어머니 험담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어머니 자랑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소문이 거짓이었어? 명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문이란 게 원래 왜곡되기 쉬운 거 알잖아. 그럼 내가 울었다는 것도 울긴 울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운 거예요. 허리 아프신데 무리하실까봐.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똑같이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이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마음도 모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자주 못 찾아뵙고. 괜찮아. 이제 엄마가 이해해. 너도 힘든 거.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해서.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조금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쁜데. 안 돼요. 꼭 오셔야 해요. 민서랑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서랑 지훈이 잘 지내지? 네,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제가 어머니 사진 보여주면 할머니 하면서 좋아해요. 눈물이 또 날 뻔했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갈게. 손주들 보고 싶었어?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허리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병원을 나서는 길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그 따뜻한 손길이 지난 한 달간의 차가운 시간들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몇 시에 갈까? 12시쯤 오세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은 뭐가 좋을까?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베이지색 니트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나? 아니야, 손주들 보러 가는데 예쁘게 가야지. 집 근처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과와 배를 골랐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딸기도 한 팩 샀습니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얼굴이 환하신데요. 네, 손주들 보러 가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하셨구나. 손주들이 좋아하겠어요. 가게를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해줘야지.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더 반갑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제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 손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이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서. 지훈이도 엄마 뒤에서 수줍게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이리 와. 할머니한테 안겨봐.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두 손주를 품에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음식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많은데 뭐가 부족해. 고생했어, 유진아.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저. 오랜만에 보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다들 먹자.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유진아, 찌개 맛있다. 어머니가 만드신 것처럼 맛있진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멸치 육수 내고 된장 풀고. 그래, 엄마가 알려준 대로 했구나. 잘했어.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진짜? 우리 민서 대단한데? 무슨 상 받았어? 독서왕상이요. 책 20권 읽었어요. 어머, 대단하다. 할머니가 상 준비 못 해왔는데. 다음에 꼭 선물 사줄게. 지훈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그림 정말 잘 그리지. 나중에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줄래? 네, 할머니 얼굴 그려드릴게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준호야. 어머니랑 유진이 사이에 오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명절 보내신 거 생각하면 저 정말 불효자예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이해 못한 거야. 너희도 바빴잖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했어요. 유진아,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뵀어요.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해해.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이제 다 괜찮아.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도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아빠 가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 그래서 명절 때라도 음식 만들면서 너희 생각하는 게 좋았어. 어머니, 근데 그게 너희한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부담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는 게 죄송한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주말마다 저희가 평택으로 갈게요. 아니야, 너희 바쁜데. 어머니, 저희가 가야죠. 가족인데. 그리고 어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려줄게. 우리 같이 만들자. 네, 어머니.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자주 뵙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 손맛 알아야죠.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서가 건넨 건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가족 사진. 5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할머니, 우리 오늘도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 오늘도 찍자.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명이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 한가운데 양쪽의 손주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사진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가방 속에는 며느리가 싸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며느리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오해는 풀렸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자 한 줄로 시작된 오해가 결국 우리 가족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구나. 일주일 후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유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예쁘게 포장된 허리 보호대와 따뜻한 찜질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것.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라는 짧은 문자가 그렇게 큰 오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허리 건강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요리를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허리 보호대 꼭 착용하시고 아프실 때는 꼭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유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금 저는 며느리네 집 부엌에 서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서 갈비를 씻고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갈비찜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진아, 갈비는 이렇게 핏물을 빼야 해. 찬물에 1시간쯤 담가두는 거야.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손재주 좋네. 민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민서. 여기 와서 당근 씻는 거 도와줄래? 네, 셋이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녀. 3대가 함께 부엌에 서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레시피를 민서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맛을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제 손길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민서가 나중에 커서 자기 아이들한테도 만들어줄 수 있게. 냄비에서 갈비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맛있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지훈이가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여기 봐요. 어머, 우리 지훈이 블록 높게 쌓았네. 저는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평범한 일요일 오후를,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이 따뜻한 시간을, 그날 저녁 5명이 둘러앉아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함께 만든 갈비찜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네요.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유진이가 더 잘했어. 이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옆에서 잘 알려주셔서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셋이 같이 만든 거 최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을 눈물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봤어?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해졌어.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아. 이제는 괜찮아. 그때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추우시겠어요. 며느리가 제 어깨에 쇼를 걸쳐줬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어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같이 요리하는 거. 엄마도 좋았어. 너랑 함께 하니까.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 그 문자.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 그 문자요.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서툴렀어요. 차라리 어머니 허리 아프시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쓸걸. 그랬으면 오해 안 생겼을 텐데. 유진아, 이제는 알아요.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그 일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상처 드린 건 사실이에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엄마도 미안해.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혼자 오해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밤하늘 아래서 엄마와 딸처럼, 아니 진짜 엄마와 딸로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 한 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해는 쉽게 생기지만 이해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더 깊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입니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깁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족이라는 이름을.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 부엌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할머니와 엄마와 손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며느리가 메시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진 보내드려요. 우리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도 정말 행복했어. 오늘 만든 갈비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우리 유진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자랑스러워. 사랑해, 우리 딸.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사진을 프린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려고요. 작년에 붙여뒀던 가족사진 옆에. 이제 냉장고 문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게 될 겁니다. 지난해의 가족, 그리고 올해의 가족. 똑같은 5명이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가까워졌고,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거라는 걸.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손주 민서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같이 요리해요. 제가 당근 썰기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만들자. 할머니도 사랑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 한 줄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 한 줄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함께 더 단단하게. 오늘 이야기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 사연도 기다립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